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저 오늘 11월 23일 토요일이 일요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 합병 소식에 또 시장이 급락하는 데서도 금요일 날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이 되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승 동력이 또 얼마나 올라갈지, 또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중요성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최근에도 이 두나무 합병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다 보니 결국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을 했듯이 지금 나오는 재료 또한 똑같은 패턴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막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매수 관점을 보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떨어질 것이냐? 저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땐 무조건 올라간다 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어떤 시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주가는 앞으로 이런 수급의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이런 순환매에 따라서 과연 주목을 받고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어떠한 대응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행복한 연말 보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두나무와의 합병 1대3 합병이죠. 1대3 합병이었고 이거 너무나 좋죠. 이게 오히려 이 두나무 업비트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나무 쪽 소액주주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보이콧한다고. 뭐 주주총회에 참석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 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잠정 합의를 했고요.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서라도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네이버와 두나무와 함께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금요일 날 네이버는 괜찮았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3.7%였나 거의 마이너스 4% 그때까지 빠졌고, 삼성이 마이너스 7%,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 빠졌어요. 물론 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아마 네이버 들고 있는 분들 이 종목도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저도 올라간다 보는데요. 결국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그 흐름이 결국 미증시 따라 흘러가잖아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 시장이 미 선물 시장이나.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쪽 섹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쪽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결제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어떤 시장의 흐름을 하나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반도체 AI 쪽 시장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원전을 들고 있던, 2차 전지를 들고 있던, 뭐 조선을 들고 있던 다 상관없어요. 시장은 무조건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흐름이 상승이 나오면 상승, 하락이 나오면 하락, 모든 시장을 지금 AI가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공부는 이쪽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스닥장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절로 잘 끝났어. 근데 이게 사실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주봉상 3주 연속 하락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고, 저는 돌아오는 한 주에 아마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근데 양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밑꼬리는 나오잖아. 그럼 밑꼬리라는 건 지금보다 지수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 저는 이게 무조건 기회라고 보거든요. 진짜 무조건 기회라고 보거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말 동안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셧다운이 장기화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료가 됐지만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죠. 다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악재면 차라리 나아. 근데 악재면 차라리 나은데, 이게 경제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선 가장 큰 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또다시 이야기를 했고,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인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직 있다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매출이 알고 보니 외상이었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보니까 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 AI 쪽 너네 제품 사는 애들 다 잘 나간다면서 왜 너네 돈 못 주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 "재고도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냐. 이거 진짜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딱 이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는 건데 이 버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다 버블, 버블, 버블 이야기할 때는 버블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절대 버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수출 허용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내년까지 이 미국 트럼프 정부나 우리 이 나라 이재명 정부나 돈을 계속 풀 거고요. 이 주식시장의 하락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네이버는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이런 재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타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네이버. 네이버를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 현재 여기서의 1 차적인 매도 타점이 저는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갈 거예요. 왜?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 단계에서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잡을 거고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주가 빠졌을 때 적어도 우리가 0.5에서 0.38이 라인까지는 봐야 되고 이 쌍바닥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턴 이런 상승 추세에서의 이런 대응 구간들 특히나 고점과 저점에 대한 대응 구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해야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이런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제가 좀 대응을 도움 드릴 거고 혹은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매번 유튜브 영상을 킬 수도 없고 차트를 매번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좀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명인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일괄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가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네이버라고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도 하고 있고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을 못하던 시절에 이런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기사 뉴스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봤거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하고 나서 또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나서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성적인 판단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